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경례.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기까지 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3일 5.18 관계단체와 광주 현장 면담을 통해서 5.18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판결 문제점 소송 소멸시효 종료에 대해 해결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7월 16일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22일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께 관련 질의를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은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성과를 여러분께 알리고 이제 정부, 국회, 법무부의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5.18 정신적 손해배상위원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 전용호 위원장님, 공동대표 박영순, 네. 김형태, 최병진, 김광호 님이십니다. 또한 다음으로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양재혁 회장님, 그리고 문성욱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입니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는 큰 역할을 해주실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신정원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예.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시효 폐지 법안 대표 발의자이신 양분왕 의원, 가장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효 폐지 법안은 행안위의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8차 피해 보상 법안 대표 발의자인 민영배 의원, 예. 그리고 광산갑 박균택 의원,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자흥, 보성, 강진, 고흥 국회의원이신 문금주 의원, 경기 용인갑 이상익 의원 내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울산 국회의원이시고 최근에 우리 민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상욱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 오셨어요? 그럼 다 됐어요? 예. 그러면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의원님들의 발언을 약 1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을 해주실 박영순
네.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 양재혁입니다. 오늘 바쁘 시점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국회, 사법부는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판결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또 다른 고통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이후 피해자 1천여 명은 서울중앙지법법원에 약 2천여 명은 광주지방법원 등의 개별적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산정 기준을 법원 재량에 맡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방법원 간의 위자료가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 4억 원, 장애 14등급 3천만 원, 구금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내린 반면 광주지법 등은 똑같은 사망에 대해 2억 원, 동일한 장애 14등급에는 500만에서 600만 원의 판결을 했고 심지어 구금 위자료 산정 기준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크게 지적되었고 금년 3월 대법원은 형평성 있고 적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여 일부 문제점이 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은 피해자 약 2천여 명, 헌재 결정을 알지 못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약 2,800명에 대한 구제의 길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지난 7월 오영중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소송 이전에라도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상하고 소멸시효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정성호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소멸시효 폐지에 대한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특히 이후 법무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 국회,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위자료 불균형 판결 피해자 구제 특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주십시오. 둘째,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시효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할수록 정부, 법무부, 행안부는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양분남 의원 대표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셋째, 5.18 8차 보상 신청자 중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성폭력, 수배, 학사, 징계, 해직, 피해자 구제를 위한 5.18 보상법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추미애, 민영배 의원 각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5.18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며 정의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이 정의라면 보상의 과정도 결과도 정의로야 합니다. 그 길에 또 다른 차별과 상처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5.18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길은 더 열리고 있지만 그 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이제 정부, 국회, 사법부가
속히 고쳐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을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신 박영승 공동대표는 5.18 전남도청이 군인들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 방송을 했던 민주열사입니다. 5.18 후에 오는 탄압을 피해서 다른 곳에 살다가 이제 광주로 오셔가지고 이러한 절규를 말씀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8차 피해에 대해서 이 성명문에는 약간 들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박우석 8차 피해 보상 위원장을 잠깐 소개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8 8차 보상 대상자 대표 박우섭입니다. 저희 요구사항 셋째 항 중에 나와 있듯이 5.18 8차 보상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 수배, 학사징계, 해직, 성폭력이 5.18 보상 대상자 관련자로 법안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면서 보상 규정에 이 성폭력, 학사징계, 수배, 해직이 없다고 해서 지금 보상이 영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불합리한 점을 지금 추미애 의원님께서 성폭력 그리고 민영배 의원님께서 수배, 학사징계, 해직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넣은 그러한 개정안을 지금 행안위에 올렸습니다. 그러한 법안이 빨리 개정되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도 말씀했지만은 시효 만료에 대해서는 양분함 광주시당위원장이 대표 발의가 돼 있고 8차 보상에 대해서는 추미애 의원과 민영배 의원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가장 큰 목표는 이 법안이 행안위에서 빨리 통과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훈 위원장님을 모시고 언제까지 통과시킬 건가 여기서 약속을 한번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나주 화순 지역 출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정훈입니다. 우선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5.18 가족과 피해자 또 유공자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유례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법안 발의와 또 이 기자회견을 주선해 주신 우리 박지원 의원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는 형사법은 시효가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시효가 없습니다. 특히 거대한 국가폭력에 의해서 강요된 침묵 그리고 또 그 어두운 시대의 아픔에 또 좌절한 그런 피해자들의 그 절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효 폐지 그리고 또 불균형한 피해자 구제 대책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약속하신 신정훈 위원장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간사위원이었던 김승원 의원이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김승원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가셨는데 공소시효 만료 문제가 가장 큰 법안인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부남 우리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해서 행안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양부남 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울 양부남 의원입니다. 현재 5.18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사망자와 상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 규정이 있고 그 등급에 따라서 일정한 손해금을 주는 법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인 유자료에 대해서는 개별 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자료를 청구했던 상이 사망자 중에서 유자료를 청구했던 금액이 들쭉날쭉해서 이게 형평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상이나 사망자 외에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수배, 학사징계, 면소, 공소기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신체 상해와 관련된 등급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신체 상해처럼 등급을 마련하는 법안이 지금 추미애 의원,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 법안이 발의됐고요. 더욱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손해는 손해배상이라는 시효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 수배, 학사 징계된 피해로 인해서 5.18 관련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이 유지되면은 유자료 소송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5.18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아마 여야가 심하게 쟁점이 다투어지라고 생각되지만은 신정원 위원장님이 행안부 위원장으로서 이 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도록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믿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일사천리로는 약속 안 했지만은 양부남 위원장이 말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8차 피해에 대해서는 추미애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발의가 됐는데 특히 추미애 위원장은 이번에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나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데 청신호라고 보는데 그 발의를 한 민영배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5.18) 관련자로 규정이 됐는데 보상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오버돼서 다른 의원님들이 기다리시는 모양인데 이게 제일 급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다음에는 이러한 법안이 행안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가 중요합니다. 이 법사위에서 가장 실력을 자랑하는 우리 광주 광산 박균택 의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같은 유공자들인데 지역에 따라서 재판부에 따라서 정신적 배상 금액이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 금액이 2배, 3배, 4배씩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국민의 정서,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게 만든 그 희생자 또 유공자분들께 국가가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빨리 입법적인 조치 방안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고보 장관 문금주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가셨어요? 아마 기자들한테 기사 부탁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용인갑 이상식 의원님 말씀입니다. 예,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우리 5.18 민주화 운동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법률, 모든 대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행안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산 남갑 김상욱 의원인데 이분은 제가 듣기로는 명예 광주 시민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남갑이 아니라 광주 남갑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과거의 특별한 희생, 특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인 희생을 하신 분들을 제대로 보상하는 것은 미래의 민주주의, 미래 세대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소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소송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도 또 살해 위협을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국가폭력에 노출된 분들까지 차별 없이 보상되도록 하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에 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저도 실질적인 결과 도출될 때까지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을 오버해서 뒤에 기다리시는 의원님들께도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 5.18의 모든 것을 청산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경례. 감사합니다.